26년간 딸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여자. 그 여자가 재벌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45회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심장이식 없이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든 남자. 아내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재벌. 그리고 엄마를 배신한 딸.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살아있는 딸을 사망 신고한 진짜 이유. 간 이식이 필요한 아들. 그리고 400억대 비밀 재산. 원래 자리로 돌아가. 나를 만나기 전 그 밑바닥으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복수하는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회차는 충격적인 진실로 시작됩니다. 이지혁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던 그 남자가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도쿄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3일 동안 입원해서 응급 치료받았고 추가로 정밀 검사까지 받았고요. 지혁의 고백을 듣는 아버지 이상철의 반응을 보세요. 33년을 한 회사에서 근속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 심장이식 대기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혁은 왜 이렇게까지 비밀로 했을까요? 이래서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면 뭐가 달라져요?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분노입니다.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요? 지혁은 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만의 취미 생활에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왜 확고한 비혼주의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심장이식 대기자가 많아서 제 차례까지 오기가 어렵대요. 이 한 문장에 담긴 절망감. 지혁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절친 박성재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내 몸 상태에서 무슨 일이야? 성재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단순히 친구가 걱정돼서일까요? 아니면 지혁이 자신에게조차 숨겼다는 사실이 배신처럼 느껴졌을까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완벽한 금수저 박성재.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누르는데 도 같은 남자.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지혁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진짜 하이라이트. 박진석과 고성의 부부의 파국입니다. 이혼해요. 고성희의 첫 마디입니다. 26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던진 이혼 선언. 그런데 박진석의 반응을 보세요.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이 남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니면 당신 때문에 또 이혼을 해.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박진석은 이미 한 번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불륜 때문에. 그래서 재혼할 때 모성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고성희에게서 발견한 건 뭡니까? 살아있던 딸아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우진이 간이식 필요한데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고성희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망 신고까지 했습니다. 박진석과 결혼하기 위해. 그리고 그 딸 지은호를 몰래 키우면서 아들 한우진의 간이식 수술까지 계획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우진이 간이식, 성재 후계자 자리 뺏으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영라 결혼, 너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 박진석의 이 대사를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를 다시 보세요.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 만난 게 재벌 박진석입니다. 그녀에게 박진석과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사랑? 아니면 신분 상승? 권력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아내가 되는 것, 그게 1단계였다면 2단계는 뭐였을까요? 바로 아들 한우진을 박진석의 후계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딸 박영란을 화려하게 키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그런데 박진석은 이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내린 선언입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있던 자리로 원위치시킬 거야. 나 없이 살던 고성희네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그 밑바닥.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진석이 너무 잔인하다고요? 아니면 고성희가 그럴 만한 짓을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박진석의 복수 방식입니다. 그는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26년간 날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박진석이 원하는 건 고성희가 자신의 힘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닫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수 정말 성공할까요? 고성희의 반응을 보세요. 그녀는 쫓겨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만 돌려줘요. 어차피 근저당 이혼 소송 가면 당신 개망신당하고 이혼당해. 근저당도 다 풀릴 거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쫓겨난 여자치고 너무 침착합니다. 마치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온 장면이 백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비밀로 모아둔 재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죠. 고성희의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버렸습니다. 당신을 믿었을 땐 난 1%도 의심 안 했지만 당신이 날 속인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도 당신만큼 머리는 돌아가지. 아니 그 이상이지. 박진석의 이 대사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남자는 고성희가 숨긴 재산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팔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박진석은 언제부터 고성희를 의심했을까요? 한우진의 간이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당신 대단하다고 말하는 박진석의 표정을 보세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경멸입니다. 26년 동안 자신을 속인 여자에 대한. 그런데 고성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개 중에 제가 동의한 근저당은 한 건도 없어요.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을 준비합니다. 끝나고 받으시면 어때요? 성공보수 20% 드릴게요. 그것들 보증금 전세금 빼도 400억 넘어요. 400억에 20%. 80억입니다. 변호사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처음부터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뻔한 근저당 무효 소송에 승소할 자신 없으세요? 고성희의 이 말투를 보세요. 쫓겨난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밑바닥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절대 그냥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법, 그리고 돈.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딸 박영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엄마가 돈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내겠다고 문자 보냈더니 계속 전화와. 영란은 엄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벌 받을 일을 했잖아요.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셨어요. 이 대사 놀랍지 않나요? 고성희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엄마를 배신한 겁니다. 아니, 정말 배신일까요? 영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던 탓에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영란은 엄마의 계획대로 살아온 인형이었습니다. 신의 화가라는 타이틀도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키웠다는 걸. 영라의 거절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해방입니다.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의 변화. 이지혁과 지은호입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선배 좋아한다면요? 선배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 다 풀렸어요. 용서도 다 했어요. 지은호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다시 이지혁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혁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좀 엇갈렸네. 난 정리가 됐거든. 이게 진심일까요? 맑은 눈의 광인으로 불리는 지은호. 일도 사랑도 하나에 미치면 무조건 직진하는 성격. 그런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지혁이는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혁이는 감정을 누르는데 도가 튄 남자입니다.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숨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한 건 정말 마음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집안에 벌어진 일 때문에 은호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의 파국, 이복동생 영라의 배신, 그리고 절친 이지혁의 심장병, 성재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혁이는 이런 상황에서 은호를 자기 곁에 두는 건 은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될게요. 은호의 이 말이 지혁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리고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장면. 이상철 가족의 일요일 점심입니다. 우리 배달음식 시켜서 같이 점심 먹자. 33년을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이상철. 그는 가족들과 함께 보쌈을 시켜 먹습니다. 우리 엄마 없이 배달시켜 먹은 게 언제였지? 수빈의 이 대사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가족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엄마 김다정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큰아들 지혁은 심장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 몰래 혼자 그 사실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이런 게 내가 누리고 싶은 일상인 거냐? 이상철의 이 질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혁이 주말마다 집을 비운 이유를, 취미생활에 돈을 쏟아부은 이유를, 그건 가족과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지환의 말처럼 지혁은 가족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빈이가 알아챕니다. 우리 오빠 어디 아픈 거지? 오빠 제발 말해줘. 우리 오빠 안모 그런 거야? 수빈이는 박성재가 이상철의 집에서 울면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오빠는 그럼 왜 울었어? 수빈의 질문에 성재는 거짓말을 합니다. 허락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다시 빌어봤어. 하지만 영란은 느낍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오빠 제발 말해줘. 이거 아빠 일이잖아. 그럼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수빈의 절규. 그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일을. 그런데 성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고 지혁이가 아파. 진실은 더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오빠, 이지혁이 심장병 환자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뭘까요? 모든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비밀이 폭로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박진석과 고성희의 파국은 박영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라는 고성희의 딸이지만 박진석의 친딸입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지혁의 병은 아버지 이상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절친 박성재를 괴롭힙니다. 또한 지은호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고성희의 숨겨진 딸입니다. 한우진의 간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성희의 소송이 시작되면 박진석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26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영란은 정말 엄마 편을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결국 고성의 곁으로 돌아갈까요? 이지혁은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은호는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될까요? 그리고 한우진의 간 제공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한 사람을 온전히 하루를 조용히 못 넘기네. 이지혁의 이 독백이 암시하는 건 뭘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고성희의 변호사 선임. 그녀는 한 변호사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고성희의 다음 수는 뭘까요? 재산을 되찾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박진석에게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박진석을 보세요. 이 남자는 2번 배신당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불륜으로, 두 번째 아내는 거짓말로. 내 인생에 이유는 없어. 이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입니다. 목수욕입니다. 고성희를 밑바닥으로 보내겠다는 그의 계획.
이게 정말 성공할까요? 박진석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성희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승산이 있습니다. 박진석의 복수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건 아닐까요? 고성의 마이너스 살아남는 여자. 고성희를 보세요.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 받을 일을 했잖아요 라는 딸의 말에도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도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는 배경을 기억하세요. 이 여자는 생존자입니다. 그녀가 딸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망 신고까지 한 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요? 박진석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한우진의 간이식이 필요해서 딸을 찾은 건 모정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계산일까요? 고성희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지혁 마이너스 시간과의 싸움. 이지혁은 왜 가족에게 숨겼을까요? 살 수 있는 동안은 요라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체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혁은 완벽주의자입니다. 회사 일은 칼같이 처리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병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포기한 척하는 걸까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지혁의 이 질문.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더 비밀로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를 주목하세요. 그는 절친 이지혁이 심장병 환자라는 걸 알고 울었습니다. 나를 관조하는 무심한 성격으로 알려진 남자가 울었다는 건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빈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허락받으러 왔다고. 왜일까요? 수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습니다. 수빈이가 지혁이를 많이 따른다는 걸. 그리고 지혁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수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영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재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좀 엇갈렸네. 난 정리가 됐거든. 지은호에게 한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은호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지혁이는 지금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재는 아버지와 고성희의 파국, 동생 영라의 혼란, 절친 지혁의 병,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눌러 담습니다. 마음속 깊게 파고든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외로움이 폭발할 겁니다. 박영라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엄마 고성희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벌 받을 일을 했잖아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박진석 편을 들기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던 탓에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는 배경을 생각해보세요. 영란은 평생 엄마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신의 화가라는 타이틀도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영라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영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진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엄마를 배신한 대가는 뭘까요? 그리고 은호가 이지혁의 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박진석은 정말 모든 걸 알아낸 걸까요? 고성희의 비밀 재산을 찾아냈다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고성희 같은 여자가 그렇게 쉽게 다 드러낼까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변호사에게 말하는 장면을 기억하세요. 고성희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을 겁니다. 둘째, 이지혁의 병이 정말 우연일까요? 몇 달 전에 몸살로 응급실 갔는데 그때 이미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시작됐고 근데 발견 못했고 이게 정말 의료진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견을 늦춘 건 아닐까요? 지혁처럼 건강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심장병을 그렇게 늦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요? 셋째, 한우진의 간이식은 정말 우연히 지은호와 매칭된 걸까요?
고성이가 딸 은호를 숨기고 살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 우진의 간이식이 필요할 때 딸을 찾았다는 건 이게 정말 모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은호를 예비장기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너무 소름 끼치는 가정이라고요? 하지만 고성이라는 여자를 보세요. 딸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망 신고까지 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넷째, 박성재와 이지혁이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수빈이는 박성재가 울면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철도 방에 혼자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지역의 병 이야기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드라마는 본격적인 복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진석 vs 고성희의 싸움. 박진석은 고성희를 밑바닥으로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법을 무기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이길까요? 겉으로 보면 박진석이 우세합니다. 그는 재벌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근저당 무효 소송. 이건 거의 승소가 확실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했으니까요. 둘째, 이혼 소송. 근저당 무효가 인정되면 박진석이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고성희에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카드가 더 있을 겁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대사가 암시하는 건 뭘까요? 반대로 박진석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 나 들어올 때 그 면상 보이지 말랬지. 이 정도로 잔인한 남자가 그냥 법적 싸움만 할까요? 박진석에게도 분명 다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고성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지혁의 병이 전면에 드러날 겁니다. 가족들이 알게 됐으니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환, 수빈도 알게 될 겁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특히 어머니 김다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부모님의 병수발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느 순간 살림만 하는 여자가 되었다. 다정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심장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둘째, 고성희의 소송이 시작될 겁니다. 근저당 무효 소송. 이게 시작되면 박진석 가족에게는 스캔들이 됩니다. 수조의 회장 사모가 회장실에서 그렇게 파락바락 악을 쓰면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박진석이 고성희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던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게 법정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석의 명예에 금이 갈 겁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셋째, 박영나와 박성재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나가 엄마 편을 들지 않았지만 성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재는 아버지 편일까요? 아니면 중립을 지킬까요? 그리고 은호가 이지혁의 병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넷째, 지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한우진에 간 제공자라는 것도.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뒤집힐 겁니다. 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장기 제공자로만 본 엄마에 대해.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지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심장이식 대기자가 많아서 차례가 오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혁은 어떻게 될까요? 기적적으로 심장을 구할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 아니면 제3의 인물? 여기까지가 45회의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극이 아닙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입니다. 박진석과 고성희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지혁의 병도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비밀이 폭로되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변호사에게 말한 좋은 생각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다음 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지혁이 정말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입니다. 고요하지만 불안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누가 무너질까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쫓아낸 장면. 이게 정말 승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요? 이지혁이 가족들과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던 장면. 이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일까요? 지혁이가 지은호에게 정리가 됐다고 말한 장면. 이게 정말 끝일까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회를 기다리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악인은 누구일까요? 박진석? 고성혜?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의심하지 않은 누군가?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이지혁? 박영나? 아니면 지은호? 그리고 진짜 복수는 언제 시작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화려한 날들 45회 리뷰였습니다. 다음 회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인가요? 박진석? 고성혜? 아니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